안녕하세요. 한국품질재단 적합성인증원 박종훈 원장입니다. 두 번째 강좌로는 ISO 45001 규격 개정에 대한 개요 부분하고 주요 개정 내용, 그리고 조항별 신구 대조표, 특히 오사스 18001과 비교한 대조표에 대해서 설명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SO 45001 규격 제정 전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으로 인증을 위한, 그러니까 조직 내의 PDCA 개념을 토대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실행 유지할 수 있도록 했었던 규격이 오사스 18001 규격이었습니다. 이 규격은 1999년에 제정되어서 그 후 8년 이후인 2007년에 개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조직 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규격으로 활용되었고 조직이 이용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ISO 기구에서 기본으로 ISO 기구 내에서도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관련된 규격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발의도 있었고 이슈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오사스 18001이 나오기 전에는 ISO 기구와 ILO가 서로 논의하는 과정 중에 안전보건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ILO가 진행한다라고 해서 ILO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나왔던 것이 있었으나 그 부분이 조직 내 경영 시스템으로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2018년에 결국 ISO 기구에서 ISO 45001 규격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ISO 45001 규격 제정 시 어떠한 관점에서 이 ISO 45001 규격을 제정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HLS, 하이 레벨 스트럭처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기존의 품질 경영 시스템 또는 환경 경영 시스템 부분의 2015년 규격을 토대로 현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HLS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HLS 규격을 통해서 기본적인 ISO에서는 어떠한 조직 내 경영 시스템이든 간에 일반 경영 시스템과 융합, 통합이 쉽도록 하고자 하는 차원의 접근 방식으로 HLS 구조를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경영의 경영 성과와 통합됨으로써 기본적인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내실 있는 시스템으로서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HLS 개념을 도입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내에서도 이번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안전보건 경영 부분이 기본적으로 조직 내 별도의 경영 시스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일반 경영을 하는 과정 중에 품질 관점, 환경 관점, 그리고 안전보건 관점, 기타 관련된 관점의 시각을 가지고서 조직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관점으로 이러한 시스템 규격을 이해하고 또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쪽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 HLS 구조로서 ISO 45001 규격이 제정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나름대로의 표준화된 구조라든지 또 규격과 관련된 부분의 제목, 동일한 텍스트, 또 용어와 관련된 부분이나 또 용어 정의와 관련된 내용 등등도 보시면 ISO 9001이나 14001 등에서 언급된 내용과 연계해 가지고 같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겠고,
또 HLS에 대해서 처음 접하신 부분이라고 한다면 화면에 나와 있는 나름대로 ISO, IEC 디렉티브 파트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 올려봅니다. ISO 45001 규격과 관련된 구조를 보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품질 쪽, 환경 쪽, 그리고 ISO 9001, ISO 14001 규격의 구조와 동일하게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목적 자체가 규격을 통합하기 용이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경영을 하는 과정 중에 불필요한 중복을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부분 그걸 통해서 효율적인 부분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라는 쪽이고 그리고 우리가 업무를 하는 과정 중에 안전 따로, 환경 따로, 품질 따로, 우리 재무적인 성과를 따로 본다라고 하는 한 관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게 통합, 융합되는 과정 중에서 그러한 경영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효과성을 증대하자라고 하는 목적 차원에서 이 HLS 구조가 나름대로 적용됐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려 보겠고 10개 조항은 먼저 1장의 스코프, 그러니까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 쪽이 논의가 되고 있고 2장과 관련된 부분은 참고 관련된 규격과 3장에서는 기본적인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 4장은 조직의 상황을 이해하고 뭔가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경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ISO 45001에서도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을 5장에 다루고 있고 리더십의 그 기반을 통해서 우리가 조직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시스템을 기획해서 운영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기획하는 부분을 6장에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침과 목표 또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는 그의 적절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지원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7장에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계획한 부분들을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그 실행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 또 준수해야 할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 게 8장에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계획하고 실행한 결과가 과연 우리가 처음에 또 최고 경영자가 의도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평가하고 성과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그러한 차원의 내용을 9장에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과 평가한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 조직이 어떻게 보다 더 고도화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할 거냐라고 하는 개선과 관련된 부분을 1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HLS 도입에 따라서 기본 다양한 경영 시스템 표준의 일관성, 병용성을 개선하고자 한 차원에서 도입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규격의 조항들을 보면 요구사항의 제목이나 또 요구사항 제목의 순서, 내용, 용어 정의 그리고 기타 다양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의 형식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 우리가 많이 보았던 9000이나 14000의 내용과 유사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HLS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유지하고 개선하는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우리 해당 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할 거냐를 먼저 결정을 하고 이해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요구사항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니즈 또 내외부 이슈 등을 파악해서
우리 적용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위험이나 기회를 우리가 파악하고 위험과 기회 부분을 파악한 걸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의도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경영 시스템에 반영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다. 라는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 흐름에서는 PDCA 개념 부분에서 기획, 플랜 부분이 매우 강화되고, 또 HLS에서 강조되는 핵심 부분은 계획만 잘하라가 아니라 가장 큰 게 경영 성과와 연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경영 성과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HLS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라는 쪽도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 중에 PDCA라는 용어를 이야기했는데 ISO 45001 2018년 규칙을 제정하면서도 PDCA 사이클은 유지하고 있다. 이 오사스 18001의 경우도 PD 사이클을 가지고서 경영 시스템의 중요성을 또 운영을 강조했던 부분을 이미 알고 계실 건데 45001의 경우도 PDCA 개념 부분에 대한 내용을 유지하면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강조하는 그러한 쪽으로 고도화되어 있다라는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그림 내용에 대해서 4장에서 현재 10장까지에 대한 내용 부분의 제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우리 조직 내를 보면 조직 내와 관련된 부분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의 적용 범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것을 결정하기 전에는 조직과 조직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를 이해하고 나서 그걸 토대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4장 내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직에 대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가 결정되면 최고 경영자가 리더십을 토대로 방침과 목표를 결정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등등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근로자와 같이 참여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라고 한 요구사항 부분의 내용이 5장에서 언급되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조직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기획하고 또 지원, 운용하고 성과평가하고 개선해내서 결론적으로는 앞에서 HLS에서 중요시 여겼던 경영성과, 즉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도출하는 쪽에서 PDCA 사이클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ISO 45001 규격과 관련된 부분에서 요구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로 규격의 개정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 부분하고 그리고 조항별 신고 대조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ISO 45001이 오사스 18001과 비교했을 때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ISO 45001 규격에 보면 용어정의나 규격 내용에 경영자 대리인, 매뉴얼, 예방조치라고 하는 문구는 제외됐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현재 규격에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변경이 없는 규격 요구사항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PDCA 사이클, 그 다음에 방침, 그리고 위험을 파악하고 법규나 기타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관리 그리고 비상시 대비 및 대응, 그리고 내부 감사,
그리고 시정 조치, 그리고 경영 검토, 지속적 개선이라고 하는 기존 오사스 18001의 내용은 그대로 ISO 45001에 반영이 돼서 적용되고 있다 쪽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ISO 45001과 오사스 18001의 규격의 내용의 특성을 보면 차이가 있는 걸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일단 오사스 18001 기본적인 특성을 보면 절차 중심이었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조직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운영한다라기보단 요구된 부분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리스크라고 하는 시각에서만 보는, 어떻게 보면 안전보건과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라고 하는 시각의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기회라고 하는 시각보다는 리스크만 존재했던 특성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해관계자나 조직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그러한 특성이 있었었다 쪽의 내용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반해서 ISO 45001 2018년 규격은 기본적으로 절차가 아닌 프로세스 중심, 인풋을 의도한 아웃풋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할 거며, 그 활동에 관련된 포엠 일리와 관련된 부분을 적절하게 최고 경영자에게 경영자 의지에 의해서 유입되고, 그걸 토대로 안전한 작업장, 또 안전한 장비, 설비, 이러한 부분들을 확보하고 가도록 하는 관점에 프로세스적인 중심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목적을 달성하고 또 인풋을 의도한 아웃풋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과 리스크를 저감하고 기회로서 발전 승화시키는 그런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한다라고 하는 시각에서 리스크 관리 중요성 플러스 리스크를 해소하고 기회를 찾자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해관계자, 조직 상황, 이해관계자 니즈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조직의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의도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경영 성과를 도출하자고 하는 특성으로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현재 이 IS 45001 규격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내용을 보면, 일단 새로운 ISO 구조를 도입했다. 오사스 18001의 차이점 부분의 내용 하나의 내용인데, 오사스 18001은 1에서 4장, 특히 4.1에서 4.6과 관련된 규격 요구사항이 있었다면 45001의 경우에는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ISO 9000, 14000과 통합이 가능하도록 통합 심사 등이 용이하도록 또 통합 구축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리더십 및 경영층의 의지를 오사스 18001에서도 강조한 부분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45001에서는 좀 더 강조한 부분이 오사스 18001과 다르게 모든 계층과 기능의 참여, 그리고 또 협력, 이러한 부분들인데, 작업자와 작업자 대표와의 최고 경영자와의 협력, 이 부분들을 더 강화하고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최고 경영자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자원과 관련된 부분 쪽과 연계된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지되면서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변화가 있다라는 쪽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직 상황과 관련된 부분에 연계해서 내외부 이슈, 작업자 및 다른 이해관계자 니즈와 기대 요구사항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을 만족시키는 쪽, 그걸 달성하는 쪽의 개념으로 조직 경영 시스템을 가야 한다는 쪽 입장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라는 쪽이고, 그리고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기본적인 내용에서 작업자의 참여와
작업자 대표와의 참여 협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부분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리스크와 기회 관점에서는 조직의 상황, 이해관계자의 니즈, 적용 범위를 기반으로 법적, 그 밖의 요구사항, 그리고 안전보건의 위험 파악, 변경관리 부분들을 보다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는 쪽이고, 그리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에서는 계약자, 외주관리라고 하는 부분도 적용 범위 내에 포함을 시켜서 효과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의도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쪽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 쪽인데, 특히나 작업자, 계약자, 방문자, 이웃, 그 밖에 이해관계자 등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하고 있다 쪽이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으로서 다양한 채널을 이용했었는데, 특히나 문서라고 하는 내용을 했는데, 문서라고 하는 내용과 기록을 문서화된 정보로서 배정을 하고, 문서화된 정보는 전자적, 종이, 비디오, 기타 다양한 채널을 이용할 수 있고, 이러한 문서화된 정보는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서 가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개정된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쪽이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성과평가에 중시 여기는 문화가 있는데, 성과평가라고 하는 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어떠한 분석에 근거해서 분석한 기준을 근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수준을 알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 분석한 결과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정도 검사,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 조직원들, 작업자가 알 수 있고 근로자 대표가 알 수 있도록 문서화된 정보로서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개정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어떻게 보면 주요 내용이다 쭉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요 개정 내용 조항별 비교 부분인데, 오사스 18100인 2007년과 ISO 45000 2018년 규격에 대한 내용을 화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사스 180 2007년은 1장에서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격의 주요 요구사항은 4장에 4.1에서 4.6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반해서 ISO 45000 2018년 규격은 1장에서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요구사항으로는 4장에서 10장이 주요 규격 요구사항으로 적용되어 있다 쪽인데, 4장의 조직에 대한 상황과 리더십과 작업자의 참여, 그 다음에 5장의 6장의 기획, 7장의 어떻게 보면 지원, 8장의 운영, 9장의 성과평가, 10장의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조항별 신구 대조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일단 ISO 45001 2018년 규격을 왼쪽에, 그리고 오사스 1800 2007년 규격을 오른쪽에 제시해서 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상에 보면 1, 2, 3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기존이나 현재 45001이나 유사성이 있고, 단지 내용이 들어가서만 차이가 있다 쪽이고, 그리고 이제 조항별에 대한 4장부터 내용을 보면 오사스 18001에 어떻게 보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과 일반 요구사항 관점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하고 세분화하고 HLS 개념으로서 바꾼 내용이, 이제 45001에서는 4의 조직 상황, 4.1의 조직 및 조직 상황의 이해, 4.2의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니즈, 기대 이해, 4.3 안전보건용 경영 시스템 적용 범위 결정, 4.4 안전보건용 시스템,
부분으로 해서 이 기존의 541800 2007년에 4와 4.1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IS 45000 2018년 규격에 들어있는 5장에 들어있는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 즉 리더십과 의지 표명, 안전보건 방침,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근로자와 협의 및 참여라고 하는 부분은 541800의 4.2, 4.4.1, 4.3, 4.3.2 참여 및 협의, 이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고, 6장 기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현재 ISO 45001은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6.2 안전보건 목표 달성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다양한 규격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있는데 541800에서는 4.3의 기획에 4.3.1 위험파 리스크 평가 관리사항 결정, 4.3.2의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4.3.3의 목표 및 추진 계획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현재 조항에 또 7장과 관련된 지원 부분 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541800일의 4.4.2의 적격성 교육훈련 인식, 4.4.3 의사소통 참여 협의, 그리고 4.4.4의 문서와 4.4.5 문서관리, 4.5.4의 기록관리, 이런 부분과 연결해서 볼 수 있다. 안쪽 말씀드려보고, 8장 운영과 관련된 부분 쪽 오사스 ISO 45000 2018년 규격은 오사스 18000 2007년 규격의 4.4 실행 및 운영이 4.4.6 운영관리, 4.4.7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과 관련된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이해하면 좋겠다 쪽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장과 관련된 성과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IS 45000 2018년 규격 내용은 541800의 4.5 점검, 4.5.1 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 4.5.2 준수평가, 4.5.5 내부심사, 4.6 경영검토 부분을 현재에서 볼 수 있겠다 좀 말씀드려보겠고, ISO 45001 개선과 관련된 부분 10장은 오사스 1850 2007년에 4.5.3 사건조사 부적합 시정조치 예방조치, 그 다음에 4.5.3.1의 사건조사, 4.5.3.2의 부적합 시정조치 예방조치와 연결해서 볼 수 있다 쭉 말씀드려봅니다. 이렇게 신구 대조표까지 설명드린 목적은 기존의 오사스 18001을 통해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가 있다면 ISO 45001로 전환 시에 우리가 어떻게 나름대로 이해하고 매치시켜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 수립하고 또 운영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렸다 쪽 말씀도 드립니다.